안녕하세요. 서울학원에서 물리하고 통합과학 가르치는 원호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접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 우선은 먼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까지고요. 먼저 물리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통합과학 설명해 드리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리학인데요. 물리가 이름이 바뀌었죠. 물리학으로 바뀌었는데 이 물리학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오개념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의 타이틀인데 방법이 다르면 실력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게 제 타이틀입니다. 잘해요. 저요. 결론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이들한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엊그저께 6월 달에 재수생 한 예를 들면 재수생 아이가 3등급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 좀 수업을 잠깐 봐달라고 해서 한 4주 정도 이제 수업을 잠깐 해주고 마지막에 한번 피드백 살짝 해주고 9월 달에 1등급 나왔어요. 잘하는 겁니다, 저. 그 다음에 물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가 현재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피아드를 했어요. 뭐 과거 준비를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런 거 공부 안 했고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뭐 과학을 잘 못했고 과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과연 물리를 선행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리학은 공부해 보셨죠, 어머님들 다? 이런 반응은 안 됩니다. 물리를 어머님들 우리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물리라는 과목을 다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머릿속에 대략 어떤 식 하나가 이제 떠오르고 있냐면 F는 MA 그렇죠?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그 식 하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라는 과목을 되게 계산하고 뭐 식 외우고 마치 수학처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떠오르는 식이 F는 MA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머님들이 공부했을 때 물리고요. 현재 개정된 물리학은 왜 학이라는 단어가 붙냐면 계산을 하는 거는 물리2에서 해라. 물리2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 물리학 1은 철저하게 해석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 해석학입니다. 그럼 계산은 안 합니까? 하죠. 사칙연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S는 VT에서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아이들이 물리를 잘 못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제가 이제 이따 클리닉을 설명해 주겠지만 클리닉을 해보면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식을 생각을 해요. 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물리학의 근본 취지랑 안 맞는 겁니다. 물리학은 제일 먼저 해석하는 건데 해석한단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어떤 물체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가셔서 물체가 움직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면 옛날 물리 계산하는 물리는 어떤 거냐? 물체가 움직여? 처음 속력이 0이 아니야? 그럼 V는 뭐 V0 플러스 AT 뭐 이거 쓴다던가 뭐 이상한 저도 모르는 식을 막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 집어넣으면 풀렸어요. 근데 요즘 물리학은 그 식을 내가 시험지에 써도 어떤 숫자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하는지가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다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즉 왜 그러냐면 요즘 물리는 물체가 움직이면 얘 왜 움직이지? 얘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지? 를 본인 스스로 학생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중학교 과학은 결과를 찾는 게 과학이었다면 고등학교는 탐구지요. 탐구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는 알려줘요. 어떤 물체가 처음에 움직였는데 뭐 T초 후의 속력이 20이었대요. 중학교는 T초 후의 속력 계산하는 건데
고등학교는 T초의 속력 알려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얘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는 학생이 뇌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얘가 속력이 빨라졌으면 당연히 힘을 받았겠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뭔가 속력이 증가했겠지. 그러면 힘 받았고 이동거리 있었으니까 알짜미안이랑 운동에너지 변화량 이런 식을 사용하던가, 응?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력은 시간에 비례하고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겠구나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내주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걸 해석하는 거지 외워서 푸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식이 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물리를 접하는 학생들은 시작 접근법이 기존의 물리랑 좀 현재 물리학이 원하는 내용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현재 물리학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이해를 하시나요? 이거 잠깐만 내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만큼만 내릴게요. 호흡이 딸려갖고. 여기 내리니까 잘생겼죠? 이 반응은. 앞에서. 괜찮습니다. 애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석해야 되고, 내가 해석한 그 물체 운동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계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합니다. 계산 안 하면 안 되죠. 명색이 물리인데.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3점짜리 문제 계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0.7 더하기 0.4입니다. 이거 3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반응은 뭐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덧셈, 뺄셈이 가장 어려워요. 덧셈, 뺄셈에서 대부분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에서 문제풀이 계산하는 식은 대부분 두 줄이면 끝납니다. 대부분 다 두 줄이면 끝납니다. 두 줄이면 끝나고 그 하는 과정은 대부분 학생들이 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and 이런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개념들은 알아야죠. 그렇죠? 물리는 외워요? 당연히 개념은 외워야죠. 모든 과목의 기본 개념은 다 외워야 하는 겁니다. 외우는 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식 한두 개 정도는 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추론하는 건 제가 다 해줘요. 그거는 제가 해주는 거고 학생들이 못하겠죠. 못하니까 제 수업을 듣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제 푸는 패턴, 마인드맵은 제가 하나 이렇게 다 마련을 해주고, 너 공부는 이렇게 하면 조금 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런 방법, 요 과정에서는 살짝 요런 거를 요렇게 하면 공부 방법을 바꿔주는 게 어떠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제가 다 해줘요. 제가 다 해줍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런 말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떠먹여 줘야지 잘해요. 예전에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야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다 쫓아와. 됐어? 이해했어? 쫓아올 거야? 네. 그럼 끝났는데 요즘은 쫓아와라 그러면 네 하고 안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크리닉도 하는 거고 1대1로 불러서 너 어떻게 공부하니 문제 푼 거 보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확인해주고, 틀린 문제는 틀릴 수 있죠. 거기에 얘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해 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면 못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잘합니다. 또 하나, 저랑 수업을 한번 딱 했습니다. 저랑 물리원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 수능 다 맞나요? 내신 100점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기저에 저랑 한번 했었으면,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해왔으면. 근데 처음 물리학을 접했는데 한 번 공부를 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알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수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완성도는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파로 쌓아야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100점을 논할 수 있는 거고 수능 만점을 논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수능을 논하자가 아니죠. 제가 뭐 여기서 뭐 수능에서 뭐 합니까? 와닿지도 않는데. 중요한 거는 내신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내신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내신 잘했던 아이입니다. 하나의 샘플 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3 재수생의 대표적인 예를 제 제자입니다. 내신 잘하는 애를 보여주려고 해도 왜 재수생을 갖다 놓냐면 그냥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뭐 다른 과목 생각해도 됩니다. 첫 번째 학생 3월 모의고사가 8등급입니다. 완전 헬이죠 이거.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꾸준히 공부해서 4월, 6월, 7월, 9월, 8월, 9월 올라가면서 등급 변화해서 수능 2등급이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구는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되는 걸 원치 않은 거죠. 아니 3월 달에 8등급에서 시작을 두 번째 아이는 조금 괜찮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3월 달에 4등급. 첫 번째 애보단 좋지요. 쭉 가서 수능에서 1등급 맞았습니다. 잘했지요? 이 친구도 좋은 애는 아니죠? 그쵸? 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아이의 상은 얘입니다. 얘죠? 왜? 아, 시작부터 1등급이잖아요. 고3 때 1등급인 친구입니다. 고3 때 1등급이 나오려면요. 고2 때 기본적으로 다 끝났겠죠. 고2 때 끝나려면 1학년 때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어떤 결과를 내려면 남들보다 미리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응? 물리학이 어렵답니다. 화학이 어렵답니다. 저는 물리니까 저는 화학이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리도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물리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왜 한 달, 두 달 공부하고 담아둘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는요. 개정되고 나서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역학, 전자기학, 파동 크게 세 가지 단원밖에 없는데 역학만 잘하면 돼요. 전기, 파동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학이 어려워서 역학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정되기 이전 물리보다는 상당히 쉬워졌어요. 전화 쉬워졌죠. 애들은 안 쉬워졌어요. 애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물리도 뭐 1학년 고1 때부터 굳이 물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과를 갈 건데 이과 어차피 2학년 내신에서 물리를 할 건데 2학년 때 물리를 시작해서 그때 가서 뭐 하려면 그냥 아까 얘기한 8등급이나 4등급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학년 때 미리 해야 되는 1학년 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물리만 합니까? 수학 안 하세요? 다른 것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간이 많은 지금 이 시기에 먼저 하는 겁니다. 가장 여유가 있는 이 시기에 먼저 물리를 하고, 혹은 이따 통합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좀 적응하고 여유가 되면 또 한 번 수업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물리 수업의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다 이렇게 하길 원하시죠? 꼭 될 겁니다. 꼭 될 겁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우리 수학 못하는데 그 수학 시간에만 잘하면 되죠. 수학은. 그렇죠? 물리는 수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덧셈 뺄셈 요것만 잘하면 되고, 곱하기 난 좌측연산만 잘하면 되고, 특히 사인, 코사인 이게 조금 들어가는데 그거 제가 필요하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사인 정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인 값입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물리는 공식 아까 말씀드렸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쓰는 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딱 식 하나만 딱 써드릴게요. 역학에서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동 거리라는 요 식이 있는데, 이 식은 물리학을 공부하는 90%의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을 쓰는 학생은 10%도 안 됩니다. 모든 역학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풀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을 외운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는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 못 쓰면 물리 못하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 중학교 때 과학 못했답니다. 물리할 수 있나요? 중학교 과학은 못해도 돼요. 그거 물론 잘하면 도움 되겠죠.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전교, 우리 아이가 중학교 전교 1등 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제가 예전에 국제고사 1학년 담임을 하는데 항상 3월달 되면 어머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잘했는데, 아이고 잘했는데 지금 다 관심이 없어요.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으면 1학기 중간고사 때 잘하면 됩니다. 그때 잘하면 아 얘가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누면 되고 저는 중학교 거는 못해도 괜찮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요. 중학교 과학을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괜히 어설프게 알아서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그건데 그러면 에이 그것도 바꿔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 중학교 과학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리는 제가 우리 학원에서 계속해서 물리를 가르치고 뭐 다른 데서도 가르치고 하지만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10명이라면 그 중에 30%는 무조건 만점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은 무조건 1등급입니다. 한 예로 서초고는 저 때문에 학교에서 1등급이 없었어요. 자랑입니다. 자랑. 서초고 이과 중에 재작년에 한때 90명이 이과생이 있었었는데 예전에 그 90명 중에 저랑 수업을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11명이 100점 나왔거든요. 그 100점짜리 12명 있었는데 11명이 저랑 수업한 애들이 나왔거든요. 저 물리 잘해요. 저랑 수업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과학. 해야 되는데 3분 남았네요. 통합과학도 제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합과학은 절대로 통합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합과학이 몇 학년 때 배우는 거냐면 고1 때 배우는 거죠. 문과 이과 상관없죠. 통합과학의 원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의 문과 학생들한테 과학적인 상식을 증가시켜주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과생들보다 문과생들한테 좀 유리하고요. 참고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통합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원과목을 잘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관없습니다. 통합과학은 조금 독립적인 학문인데 이게 통합과학이 통합과학 수준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 변별력을 가져야 돼. 1등급을 내야 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통합과학 수준으로 시험을 내게 되면 전부 다 100점 나와요. 다 100점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그 배운 내용 중에서 어렵게 내다 보니까 원 과목의 기본 문제까지 다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풀면 조금 그냥 문제인데 1학년 학생들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물리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 전자기 유도 파트가 통합과학의 내신인데 원래 교과서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돼서 발전기가 돼 이렇게 발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통합과학의 원래 의미는 니네가 이렇게 배운 과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게 통합과학인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연결해서 물리학 원과정의 이제 전자기 유도하고 발전 송전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때 V는 IR을 써야 돼서 이런 원과목의 대부분 내용을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통합과학 수준으로 일반 자습서, 일반 문제집에 있는 것 연락에 풀어봤자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원과목의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할 내용은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 사실상 예전에는 굳이 통합과학을 선행을 해야 돼. 통합이자 융합과학일 때. 이거 굳이 선행을 해야 되라고 했는데 요즘은 학교 시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살짝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월, 4월 달에 힘들지 않으려면 미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통합과학은 우습게 봤다가 첫 번째 시험에 막 3등급, 4등급 막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고사까지는 대부분 학교가 범위가 비슷해요.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근데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는 이게 범위가 너무 달라져 갖고요. 같은 학교가 아닌데 서로 다른 학교를 이렇게 뭉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거를 학교별로 다 나누죠. 그렇죠? 철저하게 나눕니다. 서초고는 서초고, 상문 철저하게 나눕니다. 범위가 비슷하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원장님 아시나요? 처음 뵈셨죠? 우리 원장님 절대로 안 하는 건 눈에 칼이 들어와? 목에 칼이 들어와? 그런 건 철두철미하신 분이고요. 저도 그거를 굉장히 싫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명확하게 나누고 있고요. 왜 단원이 같아도 같이 수업을 하면 안 되냐면
난이도가 다른데요. 같은 통합과학을 배워도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면 다른 통합과학을 배우는 겁니다. 세화고랑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하고요. 똑같은 단원을 배우지만 시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묶어서 수업해요? 학교 상관없이 같이 묶어서 수업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망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별로 좋은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나누는 게 가장 좋고 우리하고는 나눠서 수업하니까 그리고 제가 수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딱 단계별로 갖춰서 다 합니다.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내신 되면 제 크리닝 수업 제가 유인물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크리닝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이제 원래 제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수업이면은 뭐 학생들 스케줄 맞춰서 가급적 화요일 날 다 불러냅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텀 간격으로 불러내고 풀어내는 문제는 한 번 나오면 100문제 정도를 풉니다. 1인당 100문제 매주 풉니다. 100문제를 풀고 뭐 하냐면 학생별로 제가 이제 수준을 아니까 너는 20개 풀고 채점해, 너는 30개 풀고 채점해, 너는 50개 풀고 채점해. 그럼 채점하는 시간이 다 달라지죠. 20개 풀고 채점한 학생 먼저 자기가 틀린 거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봅니다. 그 틀린 걸 보면 얘가 왜 틀렸는지 나오겠죠. 이게 몇 주 정도 되면 한 5주에서 6주 시험 볼 때까지 이게 지속이 되면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뭘 못하는구나. 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1, 2주 지나면 대충 티가 그 단원에서 모르는 게 티가 나니까 너는 이런 부분을 조금 공부해서 제가 다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크리솔 왜 제가 하게 됐냐면 조교를 시키건 뭘 시키건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했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투자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거 클리닉 하면은 막 50명, 100명 하게 되면 다 가능합니까? 다 가능하니까 제가 하고 있죠. 뭐 1인당 뭐 짧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와 있는 시간이 보통 5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을 애들 시간 타임테이블 나눠서 다 하는데 보통 제가 이틀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보통 한 학생이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문제를 풀고 저랑 그 사이에서 피드백을 하고 가게 되는데 애들이 한 번 왔다가 가서 그 다음 주에 또 문제풀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주에 문제 풀었을 때 틀린 횟수하고 다음 주에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양이 조금 달라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발전하는 걸 제가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앞으로 요 정도만 조금 더 추가해주고 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 외웠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공부 방법을 한번 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따로 제가 너 공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다 물어봐요. 그러면 공부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엄마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은 요 과학 공부가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바꿔요. 강제적으로 바꿔요. 저 과학 잘하니까. 강제로 바꿔서 그 친구 성적 잘 맞게 합니다. 잘 맞게 합니다. 통합과학이든 물리든 좋은 점수를 맞게 하려면 먼저 시작하는 게 맞고요. 지금이 가장 한가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질문 제일 많이 합니다. 마지막. 선생님 우리 아이는 물리도 해야 되고 통합과학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물리를 먼저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통합과학이 자꾸 귀에 간질간질해. 그냥 둘 다 하면 되죠, 뭐. 어차피 요일은 안 겹치니까. 근데 제가 왜요? 물리를 하면 그 뒤에 통합과학이 이어져요. 이어지게 커리를 짰고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물리를 하면서 통합과를 같이 해도 되고요. 뭐 상관없으면 어차피 제가 가르치는 건데요. 뭐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은 전부 다 끝이 났어요. 다 이해는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어쨌든 제가 맡은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무조건 만족합니다. 만족하니까 학원을 믿고 저를 믿고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